2025년 하반기 주목해야 할 관심 섹터와 관련주를 제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세노바메이틱 정말로 빅히트를 친 약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달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실적이라든지 매출과 영업이 이쪽 부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시장에서 SK바이오팜이 라이프 사이언스인가요? 그 자회사를 세워갖고 미국 내에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약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 전역에 유통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굉장히 큰 무기를 갖고 있는 건데 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권총 하나 있는 것보다 막 기관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가 있으면 그 루트를 활용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조만간에 새로운 그 약을 도입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SK바이오팜이 신약을 스스로 개발해서 그걸 미국에 유통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중추신경계 쪽에,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만든 신약, 근데 미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신약,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고 어떻게 미국에 유통시킬까를 고민하고 있는 신약, 그 신약을 아마 이제 간접 판매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신약에 대한 이제 돈을 지불하고 SK바이오팜이 권리를 사와가지고 그걸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카리스마 메이트인데, 얘는 이제 희귀질환병 약이거든요. 얘가 지금 임상 3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카리스마 메이트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신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리스마 메이트라는 그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그 약을 가지고 와갖고 판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죠. 미래에 SK바이오팜이 뭘 접근하느냐, 뭘 이제 미래의 먹거리를 삼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사선 의약품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와 약물을 결합된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암에 걸리면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사선 치료하면 이제 몸이 많이 망가져요. 왜냐면은 그 방사선이라는 것이 암세포를 죽이는데도 효과적이겠지만 멀쩡한 세포를 구분해서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멀쩡한 세포도 다쳐요. 그래서 몸이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암세포를 죽이면서 내 몸도 같이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이 방사선 의약품은요, 몸속에 있는 특정 부위에만 방사선을 보내갖고 암세포를 찾아서 파괴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동시에 치료까지 하는, 암 위치를 확인하고 치료까지 하는 진단치료 올인원 방식, 이것이 방사선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항암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약물이 혈액으로 퍼져서 암세포를 공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만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죽인다. 정상적인 세포, 건강한 세포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테라노틱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테라는 그 테라피 이런 것들은 치료죠. 그리고 치료 진단의 합성어를 테라노틱스라고 합니다. 노스틱스라고 하는데, 한 번의 주사로 암을 찾고 같은 물질로 치료까지 이어져서 맞춤형 정밀 의료기술, 이거를 좀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네. 지금 내년 정도가 되면 12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겁니다. 연평균으로 한 8.7에서 9% 정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은 노바티스가 만든 전립선암 치료제거든요. 미국에서 한 2022년이니까 3년 전에 승인을 받았고요. 2024년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세노바메이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죠. 예, 거의 세노바메이트가 요보다 조금 더 앞전에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한 2, 3년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니 그 시장도 굉장히 큰 거죠. 세노바메이트의 시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선 의약품 시장을 SK바이오팜이 노리고 있는 거다. 지금 SK바이오팜도 일단은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을 했어요. 벨기에, 그 다음 미국 회사들과 동위원소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를 이제 임상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원료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마련을 했고요. 우리가 NTSR1 표적 물질인 SKL35501 이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예요. 일단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른 방사선 의약품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암 위치에 정확한 방사선을 보내기에 부작용이 줄고 치료 효과도 높여줄 겁니다.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큰 제약사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치료법이에요. 암 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까지 약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약들보다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싸고 더 좋은 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확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K바이오팜이 좀 말씀드렸던 35501로 끝나는 거는 악티늄이에요. 악티늄 225 이 부분이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요오드 131도 있고 루테튬 177도 있고 동위원소 생산 공급 확대 이런 것들도 정부 전략으로서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SK바이오팜이 선택을 했던 거는 악티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도 막 25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아마 그 관세가 15%로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15%로. 그리고 1년 후에는 뭐 100%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년 후에는 뭐 더 올라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약가이나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약을 미국 시장에 동일한 가격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관세가 250% 때려 맞는데 남들은 다른 나라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 10,000원에 팔면은 이 관세 붙고 미국에 가면은 10,000원에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10,000원에 팔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복제약은 면제가 될 수 있고 어떤 특정 약에만 차별적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정확하게 트럼프가 뭔가 이게 딱 이렇게 자꾸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이제 관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뭐 오늘 말이 다르고 내일 또 말이 다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가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관세 250% 이거는 그냥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것도 그냥 겁 주는 거죠. 야 너희들 반도체에 내가 관세 100% 붙인다라고 했지? 야 반도체 공장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 지어 그러면 면제해줄게. 똑같은 거거든요.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안 짓지? 그러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약은 250% 관세 붙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약을 만들어 그러면 무료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다행스럽게도 SK바이오팜은 일단은 물량은 일부 좀 확보를 해놨죠. 6개월 정도 물량 확보해놨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미국 내에 있는 물량 소진하면 되니까 관세 직격탄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놨던 것이 미국령에 있는 미국의 어떤 섬나라거든요. 그쪽에 그 생산 공장이 있고 거기도 FTA에서 승인을 받았던 공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한다라는 거죠. 뭐 어차피 미국령이니까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받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미국이 있고 캐나다 있고 알래스카 있는데 여기도 미국 땅 여기도 미국 땅인데 중간에 캐나다 있잖아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 조그만 섬나라가 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올 때 관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 좀 비싼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 여기가 인건비가 좀 더 싸고 하니까 여기를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SK바이오팜의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뉴스들보다는 보고 싶은 뉴스보다는 봐야 하는 뉴스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챙겨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매매하실 때 저희 공식 채널 창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도움이 좀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